현타가 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결국은 자신은 특별한 두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빠른 해결책은 평범함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것은 사실은 가리키는 사람의 논리 아닌가요? 아, 예, 예. 이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 인간의 머리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좋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 학생들도 결국에 가서는 어느 순간에 평범함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 이상 뭐 근데 이제 사실은 정말로 우수한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 종착지가 어디냐 뭐 예를 들면 나사에 가서 연구원으로 있는 거냐 아니면 뭐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뭐 전 세계 이름을 날리는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결국에 가서는 그들은 항상 윗물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던데 그러면 그들이 행복할까? 그들이 그러면 그가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첫 번째, 일단 고등학교 때 좌절을 겪는 학생들 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도 본인들이 나 별거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또 힘들어지고. 네. 근데 그거를 늦게 깨달을수록 불행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사법연수원 있던 시절에 그 사법연수원에 있던 그 다니던 후배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법연수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 이들은 거의 전교 1등을 놓쳐보지 않았던 학생들인데 얘네들이 그 사법연수원에 있는 누군가는 전교 1등, 누군가는 전체에서 1등이고 누군가는 전체에서 꼴등인데 이 꼴등을 하는 애들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을 견디지를 못하는 성적에 대한 압박.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못 견디고. 근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쉬쉬하고 있다라는. 그게 이제 저도 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얘기는 여러 번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맞으면 그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한 고통을 느낀다.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을수록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을수록 더 고통이 심해지니 네.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뛰어나라는 생각으로 학생을 굉장히 뭐 이렇게 자꾸 높은 물에 올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네. 학생이 진짜 행복한 길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고민해 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얘를 자꾸 고통스러운 대로 밀어 넣어가지고 얘는 그게 싫은데 힘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는 그건 좀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선 평범함을 인정을 하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특출나지 않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 부분이 좀 필요한 건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평범함을 인정을 일단 하더라도 그래 평범해 그러면 지금서부터 해서 도약 가수도 있는 거 아니니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또 그와 같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객관화를 한 다음에 도약하는 사례도 있죠. 개구리가 뛸 때 약간 뒤로 그렇죠. 움츠했다가 도약하듯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평범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했으면은 구체적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 학생들은 그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해야 될 그러니까 마인드만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는 잘 스스로에 대해서도 캐치를 하고 예.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저는 그거는 제 스타일에 안 맞아요. 저는 이게 맞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늘 굉장히 좀 저는 직선적으로 학생들에게 네. 얘기를 하는 편이라 그래 맞아 너한텐 그게 맞았어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네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과정이 나에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남들이 들으면은 그건 다 요령과 핑계로밖에 안 보여.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네가 이러이러한 저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아 그래 그게 맞네 라는 객관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지. 결과를 못 만들어내고서 내가 맞다라고 하지 마라. 그거는 네가 너에게 맞는 방법이 아니라 너에게 편한 방법이야. 그래서 너를 계속 안일하게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막 죽겠어요 라고 얘기가 된다면 그건 맞는 방법일 가능성이 많아. 근데 네가 굉장히 편하고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좀 틀린 방법인 것 같아. 그건 잘못된 방법인 것 같아.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예.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 대부분 자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해야 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찾을 수 있으니 어머니께서 너무 그 과정 속에 개입을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부모님들이. 다만 전문가들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 학생의 근데 사실은 그 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관찰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학생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그 과정을 좀 컨설팅 같은 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들고요. 일단은 현타가 왔었을 때 네. 자신의 평범함을 빨리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평범함 속에서 우선 다시 시작을 해라. 그렇게 한 이후에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부모를 위한 공부, 남에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 이런 공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공부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그와 같은 공부가 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그 기간 동안에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또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아이에게 시간을 줘서 스스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줬을 때 아이는 도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또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오늘 다루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DS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평범한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들어야 될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제가 보면 교육의 정상화라는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너무 성적 지상주의,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내신 때문에 학교의 등수, 이 등수가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 친구들과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목숨 건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저는 이게 과연 옳은 삶이냐, 애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의 현재 교육 상태, 교육 체제 하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더라도 아이들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꼭 공부가 아니어도 되고 꼭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런 것 말고도 너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래라는 거,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좀 부모님들이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성적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성적으로 가지 말고 정말로 애가 너 앞으로 어떤 직종과 무엇을 하는 게 너의 미래에 대해서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먼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평범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S 교육의 황 원장님이었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